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if else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미만이면, 그죠? 어, 첫 번째 조건은 20 미만이면, 두 번째 조건은 60 미만이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else,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if, elif, else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if-else 표현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if-else 표현식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한 거지만 우리가 조금 단계 조금 그 찾아보도록 할게요. 단계 약간 밟아가면서 if-else 표현식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나이가 20세 미만이냐, 60세 미만이냐, 60세 이상이냐라고 하는 거를 검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자열로 주니어, 시니어, 베테랑으로 매핑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ge라고 하는 변수에 19라고 하는 그런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age가 20보다 작은 경우라면 변수를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카테고리를 주니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엘리프 그렇지 않고 나이가 6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 시니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시니어. 이것도 아닌 경우는 60 이상인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카테고리를 뭐라고 하겠다? 베테랑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출력해보면 2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죠? 2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우선 첫 번째 조건에서 2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프로 가요. 엘리프로 가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해보죠. 60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시니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매핑이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19살이다. 19살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 버리죠. 그죠? 어, 19살이라는 얘기는 20보다 작은 나이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주니어가 돼요. 그래서 출력해 보면 주니어라고 나오죠. 만약에 79세라고 한다면 나이가 79세라고 한다면 첫 번째 20세 미만이냐?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엘리프 60세 미만이냐?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엘스로 가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베테랑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베테랑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해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if, elif, else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쓴 거고. if 그리고 elif, else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요. 자,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20보다 작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주니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6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으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중첩 조건문이잖아요. 맞아요? if 만약에 age가 60보다 작으냐. 음. 그러면 카테고리는 시니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카테고리는 베테랑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age라고 하는 변수에 79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2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else로 가겠죠. else 안쪽에 블록은 다시 조건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문에서 60보다 작으냐를 검사를 할 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else로 가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변수는 베테랑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시면 베테랑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아까처럼 뭐 19살이다. 19살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해 버려요. 그럼 여기서 딱 결정이 되죠. 그럼 else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주니어가 되고 출력을 해보시면 주니어. 만약에 39살이다. 39살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에서는 20보다 작으냐? 아니죠. 그럼 else로 가야 되겠죠. else로 갔는데 그 안에 다시 조건문이 있네요. 그 안에서, 60보다 작으냐를 검사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카테고리에 뭐가 들어가요? 시니어가 들어가죠. 그리고서 프린트를 해보면 카테고리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네. if else 표현식은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if else 표현식은 이거를 if else 표현식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자, 아까랑 똑같이 뭐 위쪽이랑 똑같이 39살이라고 한 나이가 있어요. 카테고리에는 카테고리에는 저장을 할 거예요. 무엇을 저장을 할 거냐면 문자열을 저장을 할 거죠. 무슨 문자열을 저장을 해요? 주니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을 할 거예요. 항상은 아니고 언제? 만약에 age가 20보다 작으면 그렇죠?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 카테고리에 주니어를 저장하겠다. 언제 20보다 작으면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음. 근데 여기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age가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니어가 변수에 할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할당되는 값이 없죠.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else. 여기에 어떤 값이 있으면 되죠. 20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 그때 카테고리에 할당할 값을 괄호 안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20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도 할당되는 값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시니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나이가 6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저장이 돼요? 베테랑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출력을 해보면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39살일 때에는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니어가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else예요. 그럼 시니어와 베테랑 중에서 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조건을 보는 거죠. 60보다 작으냐? 6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무슨 값? 시니어라고 하는 값이 카테고리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69세다. 69세다 그러면 네? 뭐, 아, else, age, 카테고리, 그렇군요. 네. 여기 오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서 오타 냈네요. 여기는 카테고리라고 써놓고 여기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베테랑이 되는 게 맞죠. 베테랑이 되는 게 맞죠. 네. 자, 이것도요. 자, age라고 하는 변수가 69.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주니어가 할당이 될 건데 조건 만족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시니어냐 베테랑이냐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시니어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베테랑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69라고 하는 나이는 60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베테랑이 카테고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테랑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아까처럼 뭐 19살이다.
이거는 주니어,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어, 나이가 20보다 작으면 주니어를 변수에 넣겠다. 이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얘가 람다의 리턴 값이 되는 거죠. 맵 함수를 만들 때, 맵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그 람다의 리턴 값이 얘가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이만큼의 문장을, 죄송해요. 네, 이만큼의 문장을 우리가 한 줄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같은 그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는 맵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맵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펑션을 주셔야 되는데, 펑션은 람다라고 부르고요.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죠. 이 아규먼트에 따라서 매핑되는 값이 결정이 되는데 매핑되는 값은 주니어냐? 이건 언제? 만약에 x가 작으면이죠. 2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이 리턴이 돼야 돼요. 어떤 값이 리턴이 돼야 되냐면 senior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죠. 어떤 경우에 x가 60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테랑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람다 표현식. 쉼표. 람다 표현식이 되게 좀 길죠. 그러니까 if else 간단하게 if else로 끝나는 거라면 람다를 쓰는 게 간단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라면 if else 표현식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가독성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네. 뭐 어쨌든 우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넘버스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보시면 이런 값을 주죠. 시니어도 있고 베테랑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맵이라고 하고 함수 괄호 시작했잖아요. 함수 괄호 시작했는데 여기서 괄호가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은 어디서 끝난다? 이 괄호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 시작하고 여기 끝날 때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이 길어지면은요, 이렇게 좀 나눠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람다 표현식을 람다를 맵 함수의 아규먼트로 넣어서 우리가 매핑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람다가 너무 길어져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def, 나이를 to 뭐뭐로 바꾸겠다. 뭐 카테고리로 바꾸겠다. 나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20살 미만이면 그럼 카테고리는 주니어. 그렇지 않고 나이가 60살 미만이면 그러면 카테고리는 시니어고 이것도 아니라면 else 이것도 아니라면 카테고리는 베테랑이다. 그리고서 리턴 값까지 있으면 되죠. return하고서 무엇을 카테고리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아규먼트가 한 개가 있고 그 아규먼트의 값이 숫자라고 가정해서 20보다 작은 숫자이면 주니어, 그렇지 않고 60보다 작은 숫자이면 시니어, 6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이면 베테랑을 리턴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맵 함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맵. 첫 번째 자리에 함수 넣을 거죠. 함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터러블을 주면 되죠. 그리고 맵의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는 얘가 더 깔끔하죠. 넘버스에 있는 것들은 나이를 카테고리로 매핑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 경우, 우리가 처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람다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수를 직접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람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람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그리고 리턴 값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해되셨죠? 어, 람다란, 람다란 이름은 없지만 파라미터 선언과 리턴 값으로만 만들어진 간단한 함수를 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리턴 값을 표현하는 게 너무 길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함수 이름이 그 함수 객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함수 이름을 아규먼트로 주시는 거예요, 함수 이름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함수 이름 옆에 괄호를 쓴다는 건 뭐예요? 그 함수를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부르면 리턴 값이 되돌아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리턴 값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숫자나 문자 하나를 써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수 이름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람다를 직접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있으실 거고, 지금처럼 그 람다가 너무 복잡해지면 아예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함수 이름만 주시는 경우도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볼 거냐면 필터 함수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파이썬에서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그 동작하고 있는 건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터 함수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 해요. 완전히 똑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완전히 똑같이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 필터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myFilt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필터 함수는 함수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터러블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거꾸로 할 거예요. 이터러블을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펑션으로. 상관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코드를 할 건데, 여기서는 문서를 제가 좀 만들게요. 문서를. 필터링 함수.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한 거고요. 이터러블의 원소를 펑션의 아규먼트로 했을 때, 리턴 값이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면 되죠. 전달했을 때, 리턴 값이 true이면, 네, 어, 리턴 값이 true이면 선택을 한다. 그리고 리턴 값이 false이면 제거를 한다.
그런 의미. 뭐 요런 이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터러블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인데 이터러블에는 무엇을 넘겨야 되는지, 펑션에는 무엇을 넘겨야 되는지를 써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터러블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문자열도 있을 수 있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리스트나 또는 튜플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리스트나 튜플만 올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은 타입 자체도 펑션이에요. 음, 아규먼트 이름이 펑션이지만 그 타입 자체도 펑션이에요. 요거는 설명을 좀 적어줄게요. 아무 함수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만 올 수가 있다.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한 개이고, 한 개이고, 그리고 리턴 값은 true 또는 false인 함수. 아무 함수나 필터링을 할 때는 아무 함수나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리턴 값이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택을 할 건지 제거를 할 건지를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 값이 반드시 true나 false인 함수여야만 돼요. 아규먼트도 여러 개를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아규먼트는 한 개여야만 돼요. 자, 그러면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얘가 어떻게 리턴을 할 거냐도 써줘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필터 함수는 리스트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필터링 되는 그런 과정을 저장하고 있는 거지 리스트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의 결과를 리스트 함수에 넣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리스트를 리턴할 거예요. 어, 필터링된 원소들만 갖는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튜플도 아니고, 튜플도 아니고, 필터링된 원소들만 갖는 리스트를 리턴하겠다라고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패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 대신에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패스는 지워버리시고. 음. 자, 우선 우리가 리턴해야 될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리절트라고 할까요?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로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언하는 이유는 필터링한, 필터링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그러니까 뭐 짝수들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했으면 짝수들을 저장할 리스트가 되는 거고 홀수들만 저장하겠다라고 했으면 홀수들만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필터링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요. 반복문을 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 반복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야 될까요? 이터러블에서 그죠? 얘가 리스트나 튜플이라고 가정할 거잖아요. 그죠? 이 애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또는 튜플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죠? x를 꺼내죠. 어디에서? 이터러블에서. 그리고 만약에 함수에다가 두 번째 아규먼트 이름이 펑션이잖아요. 그죠? 어, 함수에다가 x를 줬을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죠. 함수 호출하면서 이터러블의 원소를 아규먼트로 준다는 얘기죠. 이 함수는 리턴 값이 뭐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어요? 함수의 리턴 값은 true 아니면 false라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호출까지 했으면 true, false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true이면 이란 뜻이죠. true이면 어떻게 하겠다? result에다가 append 하겠다. 무엇을? x를. 이거 아닌가요? 그죠? 얘는 그 이터러블의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이터레이션 하면서 그죠? 얘는 조건을 만족하면이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조건이 true가 되면 이런 뜻이잖아. 조건이 true가 되면 함수의 리턴 값이 true이면 이런 뜻이잖아. 조건을 만족하면 요건 이렇게 쓸까요?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의 리턴 값이 true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얘는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필터링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에다가 어떤 숫자가 아니면 어떤 값이 조건을 맞는지를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값을 결과에다 추가하는 게 그게 필터링이죠. 맞아요? 이거를 끝까지 반복하면 리절트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채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return, resul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필터 함수인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필터 함수를 비슷하게 흉내를 한번 내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드시려면 코드셀을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코드셀을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실행이 끝났으면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우리가 만든 함수 my filter에다가 순서대로 처음에 이터럽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 펑션 넣어야 되죠. 그죠? 이터러블은 위에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numbers라고 할까요? number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넣을 차례예요? 펑션을 넣을 차례죠. 펑션을 넣을 차례인데 펑션은 이런 함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람다로 쓰시는 거예요. 람. 아, x가 있는데 짝수들만 선택을 해볼게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짝수들만 선택이 됐나요? 그죠? 우리가 필터 함수를 만든 거예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얘랑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리턴을 했지만 파이썬은 리스트를 만들어주지 않았죠. 네,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순서도 일부러 좀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다르게 만들어 봤고.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은 비슷할 겁니다. 자, 요 호출하는 거하고요. 요 함수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 동작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필터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버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우리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긴 거잖아요, 지금. 음. 이거 포지셔널 아규먼트란 말이에요. 여기는 첫 번째 아규먼트, 여기는 두 번째 아규먼트. 그죠? 그러니까 요 이터러블에는 뭐가 온 거냐면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여기에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함수가 왔어요. 이런 함수가 왔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는 어떤 x 값이 있을 때 얘가 뭐를 주냐면 true냐 false냐를 주는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게 리턴 값이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함수가 온 거예요. 그쵸? 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터러블에서 원소를 꺼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겠죠. 그게 x. 그게 x. 자, 무슨 일을 해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이렇게 호출을 하죠. 그죠? 그러면 true나 false를 줄 거 아니에요. 짝수면 true를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주겠죠. 그러면 x가 짝수인 경우에는 true가 되니까 append가 될 거고요. x가 홀수인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하니까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for문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마지막 열 번째 원소까지를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채워지겠죠. 값들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채워진 값을 리턴하니까 그게 이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동작 원리 이해되세요? 뭐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람다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함수일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네 줄이죠. 리절트부터 해서 반복문, 조건문까지. 여기까지는 한 줄로 바꾸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바꾸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주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음. 대신에 위에 있는 네 줄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result, list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를 넣을 거다.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in interval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f 펑션 호출해서 리턴 값이 true이면 이렇게 한 줄로 쓰셔도 될 거예요. 인터러블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함수의 리턴 값이 true이면 리스트에 append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바꿨을 때, 이거 실행 다시 했어요. 바꿨을 때 얘는 잠시만요. 여기 오타 있었군요. 펑션. 펑션. 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홀수들도 마찬가지로 필터링 돼야 돼요. my 필터, 넘버스, 그 다음에 람다, x. 홀수를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홀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그죠? 네. 자, 어, 꼭 숫자를 가지고 있는 값들로만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브젝츠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튜플로 한번 해볼까요? 튜플로. 우리는 SQL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러닝 머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딥 러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하나 더 할까요? 시각화, visualization. 이건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
시각화. 이렇게. 자, 이렇게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튜플이죠, 튜플. 맞아?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튜플인데, 자, 이 서브젝트에서 필터링 한번 해볼게요. 마이필터 함수를 우리가 방금 만든 마이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미 동작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를 사용해서 서브젝트, 서브젝트에서 서브젝트에서 몇 글자로 할까요? 열 글자 이상인 문자열들만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한 줄 딱 작성하시면 되겠죠. SQL은 세 글자밖에 안 되고요. 파이썬 여섯 글자고 AI는 두 글자, 시각화는 세 글자죠. 열 글자 이상인 거는 요 중간에 두 개밖에 없겠죠. 영어 있을까? 이러면 열 글자 넘죠. 하나, 둘, 셋, 넷, 열 글자 넘네요.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마이필터 함수 쓰고요. 튜플 넘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는 이때 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 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젝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젝트 안에 있는 원소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에서는 무슨 함수 쓸 수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죠. 몇 글자 이상? 열 글자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뭘로 만들어줬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줬죠. 리스트를 만들어줬는데 첫 번째 원소는 머신러닝, 두 번째 딥러닝,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소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열 글자 이상인 것들을 잘 찾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나 튜플이 숫자들을 가져도 되고 문자열을 가져도 되고 어떤 원소들을 가져도 돼요. 그 대신에 필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조건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숫자들의 리스트인 경우에는 뭐 어떤 조건의 숫자들을 찾을 건지,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들을 필터링 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람다 함수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필터링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께 연습을 해볼게요.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맵 함수를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껍데기는 만들어 드릴게요. 함수의 이름은 my, map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리터러블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패스라고 써져 있는 요거 대신에 코드를 직접 구현해 주시면 돼요. 마이맵은 매핑해주는 함수예요. 매핑 함수.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면 이터러블의 원소를 원소를 펑션에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그 리턴 값으로 어, 전달했을 때 그 리턴 값으로 매핑한다라는 기능을 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 아그스라고 할 거고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거예요. 리스트나 튜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거고요. 어떤 값들을 갖든 상관이 없어요. 숫자들을 갖든 문자열들을 갖든 떤 객체들을 원소로 갖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리스트나 튜플이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펑션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펑션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타입이 펑션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펑션은 아무 펑션이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규먼트의 개수는 아규먼트가 한 개이고 그리고 리턴 값을 리턴 리턴 값을 갖는 리턴 값이 있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소 한 개를 아규먼트로 줘야 되니까 아규먼트 한 개 있어야 되고요. 매핑해줄 값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 값이 있어야 돼요. 그 리턴 값이 true, false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값을 리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 함수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yMap이 리턴하는 거는 리턴 매핑 값들로 이루어진 매핑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할 거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리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리턴해 주셔서 해볼까요? 오히려 필터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거 구현하는 거는.
같이 해볼까요? 시간 더 드려요.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리턴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리턴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어있는 리스트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된, 그죠? 매핑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반복을 하면 될까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나 또는 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터러블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 되겠죠. x, in, 이터러블이잖아요. 그죠? 얘가 뭐냐면 이터러블에서 이 문장의 의미는 이터러블에서 아이템들을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꺼내면서 그죠? 첫 번째 원소 꺼내고 두 번째 원소 꺼내고 세 번째 원소 꺼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라는 뜻이죠. 리절트에다가 어펜드만 해주면 되죠. 리절트에다가 어펜드만 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어펜드 하면 돼요? 아규먼트로 주고 리턴 값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펑션 x 이렇게 펑션 z가 아니라 펑션이죠. 펑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 펑션의 아규먼트로 x를 줬을 때, 펑션의 아규먼트로 어, x를 줬을 때 그 리턴 값을 리절트에다가 어펜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함수의 리턴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리스트나 튜플의 첫 번째 원소가 있으면 그 첫 번째 원소를 아규먼트로 줬을 때 리턴 값을 여기에다가 어펜드. 두 번째 원소를 펑션에다가 줬을 때 그 펑션의 리턴 값을 다시 어펜드. 세 번째 원소를 펑션에다가 줬을 때 그 리턴 값을 리절트에 어펜드.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겠다?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반복하겠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어, 더 쉽죠? 조건문 없으니까 더 쉽죠. 자, 여기까지는 또 한 줄로 쓸 수도 있죠. 리절트는 리스트 컴프렌션을 쓰시면 리절트는 리스트다. 리스트인데 무엇을 저장한다? 펑션 x. 펑션의 리턴 값을 저장한다. 펑션의 리턴 값을 저장한다. 근데 x는 어디에 있는 거다? 이터러블에 있는 거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를 리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핑 함수입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히 설명을 쓰긴 했지만 딱 하는 일은 요거면 끝나는 거죠. 그쵸? 어. 자, 이거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넘버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요거 볼게요. 넘버스가 이렇게 있었죠. 네,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이 리스트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처럼 짝수, 홀수를 매핑시켜 볼까요? 짝수, 홀수를 매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Map한테 시키면 되죠. myMap한테 넘버스를 주고 람다를 주고요. x가 있는데 어, 짝수라고 매핑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매핑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죠.
우리가 만든 함수도 잘 동작하고 있죠. 53은 홀수, 70은 짝수, 4도 짝수 이렇게 되죠. 여기 숫자가 10개가 있으니까 리턴 값도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셨습니까? 음. 자, 위쪽에 위에서 서브젝트라고 만들었었던 변수가 있었어요. 그죠? 서브젝트라고 만들었던 변수가 있었고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튜플이었습니다. 그죠? 자, 무엇을 해보시냐면 서브젝트, 서브젝트의 서브젝트가 문자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브젝트의 문자열들을 그 문자열의 길이로 매핑시켜 보세요. SQL은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이 되겠죠? 파이썬은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이 되겠죠? AI는 2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이 될 거고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의 길이로 매핑을 시켜보세요. 마이맵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이터러블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주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를 함수를 주면 되는데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서브젝트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열을 람다한테 줘요. 그럼 얘가 리턴해주죠. 그게 매핑값.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원소를, 두 번째 아이템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한테 줘요. 람다한테 주죠. 그럼 람다가 리턴 값을 주죠. 그 리턴 값을 어펜드.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를 다시 함수 람다한테 주죠. 람다한테 주고 람다가 리턴을 해주면 그 리턴 값을 다시 어펜드.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문자를 또 람다한테 주죠. 람다가 길이를 리턴해 주고요. AI라고 하는 문자를 람다한테 주죠. 그럼 길이를 리턴해 주죠.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원소까지 전부 다 람다가 값을 매핑 시켜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1급 객체로서의 그 함수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함수가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 자리에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용하는 문법 중에서 람다라고 하는 문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람다라고 하는 문법은 아규먼트에 함수를 주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람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를 만드는 문법은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 그래서 이런 람다가 이용되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되는 함수, 이게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필터링이라고 하는 경우와 매핑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도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구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함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약간 더 편리하게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도록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